숫자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를 압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능으로 압도한다. 그 다음에 벙커버스터 지하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싫어하죠. 귀신 잡는 비행기라 하잖아요. 그 들어가면 레이더도 안 잡혀 잘. 지금 들어가서 평양 뭐 휘적휘적 하다가 폭탄 터질 수 있다. 이런 데서 엄청나게 차이 나죠. 전쟁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쏘지 못하게 하고 이거예요. 이거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그리고 이 정찰 능력이 우수해야 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미연합 감시 정찰 능력은 세계 최고예요. 한국과 북한의 이제 군사력을 한번 비교하면 북한의 물량 공세와 한국군의 첨단 기술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좀 보세요? GFP라는 게 있어요. 군사력을 평가한 수많은 세계 기관 중에 미국의 GFP가 제일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인 기관은 아니고 그냥 사설 기관인데 아무튼 많은 국가의 정부에서 참조를 하는 거예요. 저스트 레퍼런스. 거기에 한 60개 정도의 요소를 다 대입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뭐 인구 대비의 병력이 얼마나 대가리 머릿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싸우려면은. 그다음에 이제 무기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사회 간접 시설, 공항, 철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 돈이 제일 중요해. 돈이. 응? 돈 없으면 싸우면 못 하니까. 그런 걸 다 대입해 가지고 한 게 매년 바뀌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건 핵무기는 없어.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북한이 막 등수 안에 들죠. 근데 핵무기를 뺐기 때문에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위, 북한이 36위였어요. 그러나 돈으로 보면 더 떨어지지 북한은 우리보다. 숫자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를 압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능으로 압도한다. 그 다음에 일단 병력에서 북한은 128만, 우리는 48만. 병력에서 북한이 월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군, 공군, 해군 무기를 보면 육군 같은 게 탱크, 자주포, 뭐 방사포 이런 거 숫자인데 거의 다 북한이 우리보다 2배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탱크 4,300대, 우리는 2,200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방사포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는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뭐 부산까지 공격할 수 600mm 방사포 이런 것들은 400km 이상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해군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은 함정 전투함 척수가 740척, 우리는 140척인데 거기는 막 이거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어? 너무 작아. 그리고 고철 막 독도 많이 쓰고 돈이 없으니까 훈련도 못해. 근데 740대 우리는 140, 우리는 막 이지스 구축함 막 세계 최고 수준. 이지스 구축함은 한미일이 거의 대등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 3파전이라고. 그 정도 최첨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F-35 스텔스 폭격기 전투기 같은 거는 뭐 미국이 자랑으로 F-22하고 쌍벽을 이루잖아요. 그건 뭐 귀신 잡는 비행기라 하잖아요. 그 들어가면 레이더도 안 잡혀 잘. 지금 들어가서 평양 뭐 휘적휘적 하다가 폭탄 터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우리가 감시 정찰력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막 유성을 인공 정찰에서 개발하고 3개나 쏘아 올렸어요. 거기는 뭐 해상도가 3m다. 근데 우리는 30cm 또는 25cm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엄청나게 차이 나죠. 전쟁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쏘지 못하게 하고 이거예요. 이거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그리고 이 정찰 능력이 우수해야 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미연합 감시 정찰 능력은 세계 최고예요. 또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성능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돈 낸 거 섭섭하지 않아도 돼요.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기에 우수한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우리 한국 무기 인기 캡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살려고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은 K9 자주포 같은 거는 완전히 뭐 BTS 수준이라고 지금 우리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기가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비교하기 힘들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신 상태. 원래 전투력의 3요소는 인력, 장비, 그 다음에 교육훈련이에요. 근데 교육훈련 수준을 보면은 저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나 이걸 붙겠나. 근데 북한은 돈이 없긴 후련도 못 해요. 몇 년 전에 막 그 김정은이가 모형 비행기 가지고 막 도보 비행훈련 해가지고 하는 거 이상한 거 봤잖아요. 그런 거 같지. 훈련도 못 해. 그 다음에 통신 감청하면 함정 나와서 훈련하는 거 다 보는데 훈련을 잘 못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압도한다고 볼 수 있어. 그다음에 한미연합 전력을 평상시에 훈련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막강하게 유지하면은 누구도 건들 수 없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로 뭐 진행이 될까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죠. 네. 그것이 최고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미 싸우지 않고 이길 수준에 우리 도달해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요즘 정세가 불안하지만은 북한 지금 미동도 끈떡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못해. 경제도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이거 경제는 타개해야 돼. 러시아에 파병하자. 이런 것까지 결정했는데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2개의 전선을 운영하겠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할 정도 우리는 이렇게 딱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과거에 했던
그 수작을 보면은 자기들이 이제 비료 달라, 쌀 달라 할 때 말 안 들으면은 꼭 서북도서 NLL근에서 찝쩍거렸다고. 그래서 도발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DMZ 부근에서 국지 도발 이렇게 하면서 나 살아있어. 나 이렇게 안 도와주면은 계속 귀찮게 할 거야. 이런 시그널 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국지 도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북한이 이제 한반도에서 자기들은 항상 남조선 해방전쟁 시킨다고 그래요. 이런 웃기는 얘기하고 있지. 우리는 막 굶어 죽고 미제에 압제에 사는데 자기들이 해방전쟁 그 체제 유지를 선전 수단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초전에 기습하자. 그다음에 뭐 전후방 배합으로 막 동시 게릴라 세력을 운영하자. 세 번째 미군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 속전속기 이런 건데 지금 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대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너 죽고 나 죽고 김정은이가 에이 나 이제 아파서 더 못하겠어. 아 나 이제 신경 안 쓰겠어. 나 죽어버리면 되니까. 이 정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핵무기 이거 뭐 죽기 전에 한번 써보자 하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 이 핵무기를 못 갖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불안정한 나라에서 가지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싸우다가 그냥 써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핵무기를 확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야간에 뭐 자기들이 내부에 쿠데타가 생긴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걸 외부로 시각을 돌리겠다 이런 경우는 기습화해서 막 그 방사포를 남한에 쏠 수도 있죠. 이런 거 되면 우리는 대비를 못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방사포가 수천 발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정규전을 벌인다 이거는 바보 천치 중에 하나죠. 계란으로 이제 바위치기 이런 거지. 거기 우리도 괜찮은데 우리도 능력이 있는데 막강한 미군까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지 도발, 그다음에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로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기습으로 이렇게 한 번씩 때리는 거 이 정도지 전면전을 한다는 건 무식한 거고 그다음에 돌아버려가지고 지휘부가 돌아버려가지고 핵무기를 뭐 나 죽고 너 죽고 그냥 써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교수님께서는 이제 장보고함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이제 잠수함을 타셨는데 현재 한국의 잠수함 현황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잠수함은 숫자적으로는 세계 이것도 한 7, 8위 정도 돼요. 20척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숫자적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핵 잠수함은 없어요. 그러나 핵 잠수함은 미영, 중소, 불, 그다음에 인도 이 정도가 6개국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못 갖게 하는 것처럼 핵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잘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 기자님이 뭐 나도 가질게 하면 내가 야 너 그럼 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못 갖게 하는데 핵잠수함은 뭐 그래서 많은 나라가 갖기를 희망해요. 지금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호주 뭐 브라질 이런 데 갖기를 희망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 요소가 있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우라늄이 들어가고 경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디젤 잠수함에서는 우리가 지금 숫자는 한 7, 8위 정도 되고 세계적으로 북한보다는 숫자는 적어요. 그래서 성능으로는 이미 압도한다고 볼 수 있고 먼저 보고 못 나오게 하니까 한국에서 그 정도 능력이 가지고 있는데 기술 면에서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독일, 2위가 프랑스,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이제 부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제 스페인이나 스웨덴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1992년도에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가져왔어요. 가서 처음 한 척은 거기 가서 OJT 하면서 다 배워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두 번째 배부터는 19척, 그 뭐 1200톤짜리, 1800톤짜리가 18척을 가져왔는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노하우를 습득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사올 거야? 우리도 이제 만들어내자. 그래서 18척을 운용하면서 노하우 조립 생산하면서 받은 노하우 이런 거 가지고 2021년도에 3,000톤짜리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세계 명품이 됐어요. 독일이 싫어하면 1등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수함은 일단 뭐 얼마나 조용하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얼마나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느냐 이 세 분야에서 독일을 능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우리가 지금 독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다 조립 생산한 게 1200톤짜리 9척, 1800톤짜리 9척인데 18척을 운용하는데 그거 같이 훈련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후배들이 월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뽕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린 뭐 디젤 잠수함에 이 수직 발사관까지 있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지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왜 또 얘기할 수 있냐면은 좋은 잠수함 여기서는 캐나다나 폴란드나 필리핀 뭐 사우디 이런 데 살려고 해요. 우리 잠수함을 살려고 하는데 물론 뭐 경쟁자도 독일, 프랑스 이런 데 있지만은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그래서 우리 잠수함은 앞으로 이제 방위 산업
수출에서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1등 무기, 아까 BTS랑 견줄급이다라고 해주신 K9 자주포, 뭐 K2 또 뭐 전차, 3,000톤급 잠수함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북한이 좀 부담스러워할 가장 부담스러워할 무기는 뭐예요? 북한이 제일 부담스러운 무기는 육군에서는 뭐 K9 자주포, K2 전차, 공군 같은 경우는 F-35 같은 건 우리 들여온 거니까 미국에서, 그다음에 FA-50 우리가 이제 미국 기술을 베이스로 만들어낸 거고, 지금 KF-21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이 손 만지면은 자부지간 명품이 돼,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지금 뭐 함정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무기거든요. 현존하는 함정이 제일 싸움을 잘하는 배가 이지스 구축함이니까 이런 것들은 뭐 미국을 거의 대등 또는 능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시에 막 1,000km 이상에서 이제 표적을 잡아내고 1,000km면 뭐 제주도에서 쫙 나진 이런 데까지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막 20개 이상하고 자동으로 교전된다고, 항공기, 미사일 이런 걸 막아낼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두려워하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21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꾸준하게 잠재 역량을 발휘해온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래서 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작년에 이제 뭐 국군의 날 때 공개했잖아. 현무5. 그러니까 막 다 그 칭찬했는데, 우리가 핵탄두만 안 들어있지 재래식 미사일 중에는 엄청나게 폭약이 커요. 그럴 때는 막 벙커버스터 지하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북한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면만 잘 키우면은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다.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시장의 50%, 어떤 사람은 60% 이상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 그걸 차지하니까 그럼 그야말로 뭐 무기 시장에서 BTS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그다음에 FA-50 공격기 같은 경우도 폴란드. 그래 폴란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우리 무기의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구닥다리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고 자기들의 신무기로 교체하는데 우리 걸 선택했다고. 그랬더니 그런 게서 우리가 막 선전을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우리 한국 얘기하면 짜증내요. 그래가지고 뭐 마크롱 대통령 이런 사람은 선두에 서서 야 우리 자꾸 우리 한국이란 얘기하는데 우리 무기 자금률을 20% 50% 올리자. 우리 유럽이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 기술도 있잖아. 왜 자꾸 사와? 그건 우리한테는 우리가 계속 점유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그다음 북한은 뭐 그런 걸 다 알아요. 북한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 사태로 폴란드에 수출할 예정이었던 K2 전차도 뭐 정부 기능에 공백이 생겨서 불투명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계엄 사태가 K방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은 확실하죠. 2013년, 2014년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방위산업 비리 뭐 해가지고, 그 방위산업 비리도 아니야. 그 무기 수입한 그 납품 비리거든. 방위산업은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막 수사관 100명을 막 구성해가지고 다 때려잡는다 해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었다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방위산업 50년 역사의 기적이다 해가지고 24억 2천만 불을 우리가 무기 수출했어요. 근데 2014년도에 아니야 34억 2천만 불. 2014년도에 24억 2천만 불로 떨어졌어요. 1억 불이 떨어진 거예요. 10억 불이 떨어진 거예요. 10억 불이. 그게 이제 바이어들이 안 오는 거, 바이어들이. 아니 가면은 기업 CEO들하고 만나서 다 고민하고 돈도 깎아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사올 것인가, 또 이거 살 테니까 이 절충기업 뭐 좀 우리 그 시설 좀 투자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상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상의할 사람. 근데 요즘에는 또 전 세계 기업이 도산하는 데가 많아. 도산. 네. 기업이 큰 데라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런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아요. 정부에서 이제 같이 따라가 줘야 돼. 방위사업장에 같이 따라주고, 아니 우리 이 기업을 해. 우리가 밀어줄게. 이 기업 안 쓰러져. 이 정도로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걸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방위사업청장이 막 돌아다닌다. 우리 괜찮아요 하는데 진짜 괜찮아? 믿음이. 진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방위산업 50년사에 기적을 세웠어요. 그게 173억 불을 달성한 건데.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방위산업은 국민들이 막 돈 내가지고 돈 먹는 하마다 이런 뭐 오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우리 12대 국가 전략산업 중에 가전제품이 들어있다. 가전제품. 그게 171억 불이야. 근데 2022년도에 173억 불 우리가 달성해 방위산업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 뭐 대통령이 나가지고 막 야 우리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자. 하고 막 떠들고 막 창원 갔다 어디 갔다 난리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키웠다고. 그리고 뭐 국민 대국민 우리 그래야 방위산업 키우자 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되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바이어들이 안 온다. 뭐 폴란드에 뭐 국방부 장관이 안 온다.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뭐든지 안정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강점이 있다면은 우리의 방산 기업들 능력이 있어요. 출중해. 기술이 있어. 그다음에 AS를 잘해 한국 사람들은. 무기 사면은 뭐 가격도 싸야지. 그다음에 성능도 좋아야지. 그다음에 배달을 잘해야 돼. 배달을. 우리 한국 사람은 배달의 민족이라도 뭐 배달을 잘해. 그래가지고 막 폴란드에 뭐 탱크 샀는데 2개월 3개월 먼저 갔다 왔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미국이나 이런 데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독일, 프랑스는 택도 다 지연돼. 언제 가져오라면 우리는 뭐 먼저 배달하니.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아무튼 한국의 방사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포텐셜 파워가 있다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금 주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죠.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들이 좀 유출? 그거는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이제 무기 거래를 할 때는 절충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1억 불 사줄 테니까 1억 불 무엇을 줄 거야, 뭘 줄 거야 할 때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대두는 게 기술 이전이에요. 기술 이전이라는 거는 해줘야 야 언제까지 계속 살 거야? 우리도 독일에 이제 잠수함 살 때 기술 이전 받았거든. 그 사람들은 안 주려고 해요. 우리가 핵심 기술 5개를 내가 잠수함 사업팀장 살 때 5개를 달라고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주기 싫으면 협상하다가 어디 갔다 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하면 아이 나 정부에 물어봤는데 정부 주지 말래 핑계 댄다고. 둘이 짜고 하는 짜고. 그만큼 기술 이전을 안 해주면은 많이 해주면은 수출이 많이 되는데 또 안 해주면은 수출 안 되지만은 이런 뭐 이 이상한 관계에 있어. 너무 해주면은 어느 정도 팔다가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해야 돼. 그다음에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쓰다가 이제 부서져 또는 수리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리엔지니어링, 역설계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진짜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칩에다가 자기만 아는 그런 걸 노하우를 집어넣는다. 그걸 안티 템퍼링 그래. 안티 템퍼링. 이건 다 해요. 뭐 미국의 MQ-9 그 리퍼 이 무인 항공기가 어디 이라크에 떨어졌어. 이란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거 주워다가 다 카피할 거 아니에요. 카피를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엔티 템퍼링 묶어놓거든. 근데 그렇게 너무나 해버리면 수출이 안 되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해커들을 많이 양성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우리가 아무리 엔티 템퍼링 기술을 접목해도 해커들은 천재만 양성. 그 사람들은 알거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도 막 시집 보낼 때 의사한테 보낸다. 의사한테. 응? 이스라엘은 최근 나온 게 의사보다는 해커한테 보낸다. 해커. 그 정도로 대접을 잘하는 거. 대접을. 머리 천재. 그 사람 북한도 지금 뭐 슈키 김인가 뭐 김슈키인가 이런 사람들을 막 수천만 불씩 뭐 해킹해가지고 받아냈잖아요. 이런 것들. 그 해커를 어떻게 이 방지할 것인가 해킹을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 이전하면서 어느 정도를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죠. 그래서 뭐 사이버전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 그다음에 뭐 전자전 분야 이런 데는 그런 기술을 도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엔티 템퍼링 기술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는 잘 못해요. 돈이 많이 들고 고도의 보안. 그래서 대기업하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인 틀에서 이렇게 운영해야 우리 열심히 개발한 것이 해외로 유출이 안 된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거대 나라 우리끼리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도의시하다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팍 치고 올라왔어요. 중국이 막 지금 50-60% 건조를 해요. 전 세계. 그런 거. 그다음에 군함도 마찬가지고. 함정 척수에서 이미 밀렸어. 함정 총 토수에서는 미국 1등인데